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19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급락 마감하는 모습이 있었죠. 나스닥도 다우도 다 하락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운을 하락했고 나스닥은 버티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네요. 시장은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지표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연준의 발언에 대한 이슈.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것은 이제 시장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빠르지 않거나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표였고요. 그렇지만 연준 의원들은 또 다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압박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해석이 되는데요. 지표로는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로 6.2%를 기록했어요. 전월 대비로는 0.5% 정도 하락을 해서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초기 2020년도 초반 4월 정도 가장 그때 이후로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인플레이션 둔화를 좀 확인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줬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2월 소매 매출이 또 감소를 했어요. 1.1% 정도 감소했는데 전문가 예상치는 1%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물가가 내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그러면 결국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고 또 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지표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스 연은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지체할 필요가 없다. 시간을 늦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쐐기를 박자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제 그런 식으로 발언을 좀 했던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의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연은총재가 동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재미난 것은요, 5%라는 것은 현재 4.5%에서요 빅스텝 한 번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0.2, 0.25 이렇게 하지 말고 지체 없이 하자, 그래서 바로 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0.5%까지는 멀지가 않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5% 얘기가 계속 예전부터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이거를 또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주체자가 어떤 쪽 방향을 원하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생산자 물가지수라든가 소매 매출 어떤 감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왔다면, 지난번 금리 인상 시점에 나왔다고 한다면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렸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도 역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추가적 금리 인상이 제한되기를 바라는 것 같고, 연준은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상황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6.5예요. 지금 그 유가가 80불 위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 시장은 약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130불 때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70불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80불이 됐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은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유가가 오르는데 생산의 물가지수가 낮아지고 둔화되고 소매 매출이 감소하고 했던 것이 얼마나 서로 반응을 할지 이건 좀 지켜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하락을 했는데 어저께는 상승을 했었죠. 하락을 안 하고 있었죠. 오늘 하락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지금 기업들이 감원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감원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게 그런 부분이 감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경기 침체 우려, 매출이 줄어들다든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럴 때 하는 게 감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기업들이 감원을 지난번에 아마존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잘 버티는 것도 좀 희한한 케이스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떤 뭐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있는 건데 그게 시장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거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뭐 둔화되냐 안 이런 쪽은 포인트를 맞추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크다. 그러나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사람들은 침체를 대비하고 있다고 하죠. 침체를 대비하고 있다. 그 충당금 때문에 그 이번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상황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현실화돼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사실 뭐 IMF에서는 잘하면 미국이 연착륙 할 수 있다는 말도 하는데요. 그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연착륙을 할 것 같으면 기업이 굳이 감안할 이유가 없죠. 감안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벌써 기업은 미리 알고 움직이는 거고요. 시장 뭐 학자나 시장의 어떤 뭐 애널들은 좀 좋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과정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미국 시장을 보면요. 나스닥 1.25, 1.45, 다우 1.8% 정도 하락하면서 끝나는 모습인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다우가 제가 지난번에 60일선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 60일선 원래 지지를 못하는 것도 올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드문데 다시 내려가면 빠릅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기억이 나오는데요. 일단 지금 쭉 밀어내서 60일선 다시 왔어요. 그쵸? 60일선 다시 왔습니다. 오늘 밤 되게 중요해지겠죠? 왜냐면 60일선을 지지하고 올라섰던 다우가 다시 60일선으로 다시 회귀를 했기 때문에 이 60일선 싸움이 정말 될 건지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뚜껑을 열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오늘 밤에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미국장의 오늘 밤은요. 아시겠지만 그 만기예요, 만기. 원래 금요일 시초가를 결정하지만 목요일 종가하고 금요일 시초가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만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기를 위한 어떤 뭐 흐름이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오늘 장주가 한때 1% 정도 올랐었어요. 올랐다가 훅 밀었는데 뭐 기업의 감원과 연결된 흐름이 뭐 시장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점 대비로는 좀 올라왔지만 저점 대비로 한 뭐 400포인트 정도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일단 뭐 다시 밀렸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다우가 그저께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 다우의 흔들림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다우가 밀린다 그러면 나스닥도 모두 또 내려와야 될 걸 더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원달러가 장중에 1246원을 터치했어요. 어저께요. 원달러가 어저께 1246원을 터치했었는데요. 뭐 어저께 뉴스 보니까 내고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사실 어저께 1246원까지 갔어서 추세 복귀 하나라는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추세 복귀를 하느냐의 싸움인데요. 이제 1243원 정도 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45원 정도 어저께 고점을 다시 회복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1231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쭉 올라온 거거든요. 37원까지. 그래서 지금 그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설에 써야 될 돈 때문에 내고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량들 때문에 차이가 있으니까 아마 오늘까지도 그 내고 물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추세 복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자꾸 보이네요.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가격을 낮추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왠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매도 물량을 싹 다 받아먹는 시간을 굉장히 오래 가진 게 이게 좀 걸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길게 내고 물량 싹 다 받으면 올라갈 때 정말 쉬워지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코스피가 어저께 하락을 했는데요.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컸어요. 기관이 어저께 매도를 했죠. 그저께도 매도하고 어저께도 매도. 그러니까 외국인과 개인은 받아서 기관의 매도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니 선물에서도 기관의 매도가 시장의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뭐 기관들의 흐름들, 외국인들의 흐름들, 어떤 현물에 대한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죠. 사실 그저께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동시에 막판 동시에 싹 다 매수를 했는데 어저께 밀렸단 말이죠. 그런데 어저께는 외국인 선물이 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추세가 바뀐 것으로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